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인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그리스제 청동투구, 유럽제 황금보검, 중국제 황금띠고리, 이런 문화재들 아십니까? 외제가 분명하죠. 그런데 셋 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국보와 보물입니다. 이상하죠. 한국의 국보 보물이라면 국내산이거나 한국인이 제작한 문화재라야 자격이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나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그렇게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문화재보호법 23조를 보면은요, 중요한 유형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할 수가 있고, 그 중에 인류 문화의 관점에서 또 그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드문 것을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산이라는 단서 조항은 없는 거죠. 외제라도 당대 해외 명품이거나 혹은 그 유물의 특별한 상징성이 인정된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국보와 보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중 대표 유물은 황금보검인데요. 보물입니다. 1973년 경주 계림로 도로공사 도중에 모두 55개의 고분이 확인됐는데요. 그중 작은 크기의 돌무지 덧날 무덤인 계림로 14호분에서 군계 일화대의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황금보검입니다. 크기는 약 36cm 정도 됐는데요. 칼의 몸집은 대부분 부식됐지만 칼집과 손잡이는 황금이었습니다. 표면에 S자, 네모, 사다리꼴, 나뭇잎, 바람개비 문양 등의 윤곽을 만들었고요. 그 속에 맑고 검붉은 석류석과 유리질을 녹여 넣어서 장식했습니다. 곳곳에 금 알갱이를 붙여 넣어서 화려함을 가미했습니다. 이상하죠? 경주에서 출토된 황금보검이라면서 왜 외국산으로 분류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보검이 외제, 즉 외국산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이 황금보검의 금속 성분을 보면은요, 구리의 비율이 3에서 3.3%였는데요. 비슷한 신라의 다른 무덤에서 출토된 황금 제품의 구리 성분은 대부분 1% 미만이거든요. 반면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헝가리 출토 금 제품의 구리 성분은 대개 2.8에서 4.8% 사이입니다. 또 황금보검과 흡사한 칼의 일부가 1928년 옛 소련 지역이죠. 카자흐스탄의 보로보에에서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쿠차, 키질 석굴벽화 입구 천정에 묘사된 인물이 허리에 차고 있는 칼도 비슷합니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또 알타이, 튜바, 이란의 석인상과 유물 등에서도 보입니다. 그럼 제작지는 어디일까요? 사실 황금보검과 제작 기법이 비슷한 유물들이 유럽 전역에서 확인됩니다. 황금과 붉은색 석류석을 사용한 것은 동로마 제국에서 기원한 건데요. 이 기법은 훈족의 유럽 침략에 따른 민족 대이동 시대에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황금보검의 제작 기법은 동로마 제국 또는 동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은 유럽의 여러 민족이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황금보검은 어떻게 신라의 경주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중국 혹은 고구려를 통한 수입이거나 혹은 중앙아시아를 무대로 활동한 소고드, 박트리아, 에브탈 상인들과 거래한 해외 명품들이겠죠. 그러면 외제 명품인 황금보검을 가진 계림로 14호분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여기서 인골은 보이진 않았는데요. 남성 2명이 나란히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복원이 됩니다. 둘 다 키는 150에서 160cm 정도 됐고요. 나이는 20살에서 39살 정도로 추정이 됐습니다. 왼쪽 사람은 황금보검을, 오른쪽 사람은 대도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왜 남자 2명이 이렇게 나란히 누워 있었을까요? 연구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두 남자의 정체를 연구하다가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일단 두 피장자의 신분은 왕족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무덤이 소규모였기 때문이죠. 3.5에서 1.2m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이 황금보검은 당대의 해외 명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에서는 화려한 비단도 확인이 됐고요. 또 영롱한 문양의 비단벌레 날개를 장식한 최고급 화살통하고요. 다양한 말 장식 그리고 말 갖춤새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중에 임금을 상징하는 용 문양의 말 안장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 아마도 임금이 하사한 물품은 아니었을까요? 나란히 누운 두 남자의 신분은 좀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아무래도 대도를 가지고 있던 오른쪽 피장자보다는
황금 버검을 지닌 왼쪽 피장자의 신분이 좀 더 높았겠죠. 그리고 작은 무덤을 쓴 것으로 봐서 두 남자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훗날에 공훈을 세워서 임금으로부터 황금 버검과 같은 해외 명품을 하사받는 영예를 누렸을 겁니다. 전쟁에서 엄청난 공을 세운 형제이거나 혹은 전후의 합장 무덤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숱한 사연을 안고 출토된 황금 버검이니까 아무래도 외국산이라도 보물 대접을 받을 만했죠. 그런데 황금 버검은 외제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신라 경주에서 출토되었으니까 할 말은 있겠네요. 그런데 보물 가운데는 19세기 말 제우스 신전에서 실제로 발굴한 그리스제 청동 투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금 이 순간 국립중앙박물관 2층 기증유물 전시관에서 전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유물은 절대 허투루 볼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은 아시다시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죠. 그것도 1875년에 에른스트 크루티우스가 이끄는 독일 고고학팀이 다른 수많은 전쟁 유물과 함께 발굴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엄연한 고대 그리스 유물이죠. 국립중앙박물관도 서구 유물로는 유일한 지정문화재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유물 설명란을 보면 이 청동투구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코린트에서 제작했고 고대 그리스 올림픽 제전 때 승리를 기원하면서 신에게 바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청동투구는 1987년 3월 7일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도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죠.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리스 땅에서 발굴된 유물이 왜 이억만리인 대한민국의 보물이 됐을까요? 베를린 올림픽이 한창이던 1936년 8월 9일로 되돌아가 볼까요? 당시 24살의 마라토너 송기정 선수는 27개국 56명이 경쟁을 벌인 마라톤 경기에서 당당히 1위로 골인합니다. 또 한 사람의 한국인인 남승용도 3위로 들어왔죠. 두 청년의 쾌거에 전국이 들썩이던 그런 와중에 동아일보 8월 16일과 18일자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립니다.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발행되는 신문사 사장이 마라톤 우승자인 송기정에게 주고 싶다 라고 하면서 고대 그리스의 청동투구를 국제올림픽위원회 즉 IOC를 통해 전했다라는 겁니다. 기사는 그러나 이 투구는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가 올림픽 정신에 어긋난다 라는 IOC 규정 때문에 선수한테 전달되지는 못했다 라고 전합니다. 기사는 청동투구가 결국 우승자 송기정의 이름을 새겨 독일의 베를린 박물관에 기증됐다 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해방 이후 송기정 씨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청동투구를 찾으려 동분서주합니다. 결국 독일 교포의 도움으로 제2차 대전 이후에 이곳저곳을 떠들다가 샤를 로텐부르크 국립박물관에 전시 중인 청동투구를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베를린 올림픽 50주년을 맞은 1986년에 독일 즉 서독올림픽위원회가 송기정 씨한테 올림픽 정신에 따라 청동투구를 돌려주기로 했다라는 서한을 보내면서 반환이 이루어지죠. 그렇게 돌아온 청동투구는 실제 고고학 조사에서 발굴된 생생한 그리스제 유물인데다가 송기정이라는 역사성, 상징성이 덧붙여져서 대한민국 보물로 지정된 거죠. 이렇게 청동투구는 반환됐지만은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IOC 금메달 리스트 명단에 남아있는 송기정, 남승용 선수의 이름과 국적이죠. 국제올림픽위원회 즉 IOC의 공식 기록에는 아직도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 동메달 리스트를 일본의 기테이손과 쇼류난이라고 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10여 년 전부터 기테이손의 프로필 세부 내용에 송기정과 남승윤 선수가 일제치하에서 일본 이름으로 대회 출전을 강요당했다라는 설명문을 달아놓은 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오역의 역사를 완전히 지울 수 없으니까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리고 외제 유물 중에는요, 중국제라고 할 수 있는 국보가 하나 있는데요. 1916년 평양 서감리 구호본에서 발굴한 금제 띠고리입니다. 사실 191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펼쳐진 일제의 평양 지역 낭낭고분 조사 사업은요, 아주 기분이 나쁜 사업입니다. 일제가 한치군, 즉 기원전 108년부터 한나라 식민지가 된 한사군 지역을 주로 조사한다 라고 했거든요. 일제는 너희는 식민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는 타율성을 부각시키려고 낭낭고분을 대대적으로 조사한 겁니다. 그해, 즉 1916년 서감리 구호본에서 발굴된 유물 중에 군계 일학이 바로 국보, 순금, 허리띠였는데요. 이 밖에도 외주로 추정되는 국보와 보물이 있는데요. 국보인 전남 순천 송광사 목조 3존 불감의 경우 보조국사 진울이 가져온 당나라째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인천 강화 전등사 철종의 경우도 중국 북송시대의 작품이다 라는 명문이 있습니다. 마침 올림픽 열기가 뜨겁죠. 그런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에 홀로 전시되고 있는 청동 투구를 모티브로 해서 달아본 외국산 국보 보물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